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은 어제 장 후반의 분위기를 조금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장을 잠시 돌아보자면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강한 횡보하는 장세였는데 장 후반에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고점 마무리가 됐었죠. 오늘장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일단은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강한 흐름은 아닌 듯 보이고요. 일단은 국제적인 소식들이 또 전해져 왔는데요.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5% 부과 확정 소식이 전해졌는데 여기에 미국의 대이란 제재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일단은 불안 요소가 시장에 여전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래도 금일 양시장 견조하게 버텨주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가스나 화학업종 제외는 전체적으로 지금도 오름세입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배구조 개편 이슈에 다시금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면 종목별로 흐름은 좀 상이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 괜찮고요. 엔터 업종 괜찮습니다. 다만 게임 업종 중에서 실적이 안 나온 몇몇 종목들은 오늘 주가에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증시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일단 우리 시장은 미국 증시와는 다른 모습, 하지만 중국 증시가 떨어질 땐 같이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답답한 장세 오늘도 연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응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도 쉽사리 놓고 있을 수는 없는데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국제적인 이슈들 일단 일부에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3일부터 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조 원의 관세 부과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한 대응 조치라며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고 관세 부과 품목은 앞서 예고됐던 284개에서 279개로 다소 줄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채소 가격이 한 주새 5% 넘게 또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채소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5.4% 뛰었는데 조사 대상 21개 품목 중 절반이 넘는 13개가 올랐고 8개는 내렸습니다. 인상률이 가장 높은 건 양배추로 무려 41%나 뛰었고 시금치가 33%, 깻잎이 19% 등의 순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5%를 넘길 것이라며 자신이 미국 경제를 믿기지 않는 새로운 경제로 이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페덱스와 마스터카드, 보잉 등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만찬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4.1%로 2014년 3분기 이후 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의혹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정 실장이 석탄 밀반입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사 상황을 설명했다며 미국과 전적으로 협력해온 한국 정부가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 이어갑니다. 코스피 지수 2300포인트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상승폭 근데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빨간불을 켜주고 있지만 강보합권 수준인데요.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07포인트 오늘의 장중 고점이고요. 지금 1시 조금 넘어서부터 주가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탄력을 많이 잃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삽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이 사주고요. 개인 기관 파는데 기관 가운데선 투신만 71억 원 사고 나머지 주체 모두 팔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이었는데 모두 하락 전환되거나 보합권으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셀트리온은 소폭 올라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4.72%까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가 강보합권이고요. 현대차가 지배구조 개편이 지금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차 2% 올라갑니다. 네이버, 삼성물산 올라가고 LG화학은 소폭의 조정이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4%가 넘는 급등 나오고요. KB금융, 신한지주 올라갑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어제 하락이 컸는데 오늘은 소폭 반등이 나옵니다. 삼성생명 0.41% 조정 나오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1포인트 상승입니다. 코스닥 역시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는데 일중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79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갔던 코스닥 지수가 현재 785포인트 보합권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변동 생겼나 확인할 텐데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팔고요. 오늘 거래량 많지 않습니다. 기관 29억 원 팔고 외국인 106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금융 투자만 소폭 매수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신라젠까지는 소폭씩 올라가고 CJENM 어제 하락 이후에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반대폭 많이 줄었습니다. 메디톡스, 나노스 빠지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로메드부터 펄어비스까지 모두 빠지는데 바이로메드가 20만 원은 지지를 받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래도 그동안의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기술축 반등 구간에서 반등이 비교적 크게 나옵니다. HLB는 약보합권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 카카오멜론은 올라갑니다. 휴젤도 0.32% 올라가는데 컴투스가 영업이익이 둔화가 됐습니다. 서머너즈워의 인기는 여전하지만 일단은 차기작에 대한 이익이 나오지 않으면서 일단 5%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5원 30전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가 오랜만에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최현기 연구원이 오늘 태현기 팀장이 연결되어 있나요? 예. 예. 오늘 최현기 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이 연결이 돼 있고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가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우리 증시는 사실 소폭 오름 정도로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됩니까? 미국 증시의 영향을 이제 좀 받으면서 글로벌 증시하고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적당한 반등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의 국내 증시의 반등세가 좀 계속 지속된다라고 보기에는 불확실성 자체가 완전히 완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계속적으로 지금 선진국 시장과 신흥국 시장의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수급이 물론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 이제 순매수보다는 이제 순매도 쪽으로 지금 대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300선 지지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좀 크게 위쪽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아직은 좀 보이지 않는 국면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된 측면, 그리고 애플이라든가 테슬라 기술주 중심의 실적 호조 등을 바탕으로 계속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신흥국 증시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든가 경기, 그리고 환율 측면에서 아직까지 좀 우호적인 어떤 환경들이 조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반등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중국 증시가 이제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관찰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반등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에 그칠 것인가, 그리고 좀 중국 정부가 어쨌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2,300선에서 어느 정도의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지 그 여부가 1차적으로 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안정세로 봐야 될까요? 지금 오늘 5원 정도 지금 하락하면서 1,120원대까지 좀 내려왔는데 이 정도 부분이면 좀 안정적으로 봐도 저희가 무방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기술적으로 여기까지 내려온 걸까요? 일단은 좀 1,130원 이상에서는 좀 고점이지 않나라는 좀 시장 참가자들의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을 높였던 어떤 위안화의 약세 압력이라든가 또 글로벌 달러와의 강세 압력이 지금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뭐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만 레벨을 조금 낮춰나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원화 약세 압력을 높였던 위안화의 약세 부분이 뭐 중국 인민은행의 선물 거래 증거금 제도를 통해서 좀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정부의 어떤 정책들,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들이 일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완전히 이제 위안화의 약세 압력이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좀 속도 조절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역시 1120원 전후 혹은 이제 1110원 중후반 이 정도에서 좀 방향성 탐색 구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쎄요, 뭐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또다시 불거지게 되면 좀 위안화 약세 압력이 다시 높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지금 뭐 중동 리스크라든가 뭐 추가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2차 관세 부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쨌든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장 전략 궁금합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지수의 상단은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큰 폭으로 높아지기에는 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어떤 접근은 아직은 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종목의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업종 자체는 좀 좁게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이익 추정치는 올라갔지만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업종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초금속이라든가 오늘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이목재, 그리고 은행, 뭐 조선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수의 어떤 상승폭 자체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업종을 좀 넓게 가져가는 전략보다는 좀 좁게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TB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8월 장세 이제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8월 초의 시장은 괜찮을 것 같이 출발을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스권 흐름인데 이게 뭐 실적들이 영향을 주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실적이 이제 좋게 나오고 있는데 예. 시장은 뭐 그다지 우리 시장은요 별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반응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 한번 이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마무리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2분기 실적 시즌 한번 정리도 하면서 또 여기서 또 어떤 점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될지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한국 기준으로 보면 이제 15일까지인데 15일이 휴일이니까 14일까지 이제 발표 일정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기업도 뭐 마찬가지로 그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티은행에서 집계를 한 그런 결과를 보니까 미국 기업 실적 이번에 나온 게 한 75%가량이 매출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그다음에 한 86% 정도가 순이익도 또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상당히 좋은 성적이죠. 나스닥에 이어서 S&P도 신고가에 접근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실적 내용을 보면 우리 시장에도 적용할 만한 그런 힌트가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요. 그 실적의 포커스 역시 미국도 테크 산업, IT 기업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바로 연관이 되겠죠. 근데 내용을 보면 약간 좀 틀린 게 이 IT 업종의 흐름이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이 한마디로 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매 산업하고 영화 산업이 웹으로 옮겨가고 콘텐츠가 글로벌화되고
그 근무 환경이 책상에서 모바일로 간다. 이렇게 진화되고 변화되는 양상이 이번 분기에 아주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중에 핵심이 이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산업이죠. 아마존하고 MS가 클라우드 쪽에서 거의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애플 같은 경우가 iOS 관련돼서 소프트웨어하고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주가는 별 볼 일 없지만 AT&T 같은 경우가 미디어 기업으로의 진화 이쪽이 관심을 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또 주가가 조금 올라왔죠. 근데 이제 인텔 같이 이 PC하고 서버 산업 관련된 그런 산업들 약간 좀 하드웨어 측면의 기업들은 지금 찾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사업 관련돼서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아직 확실하게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도 좀 흐름이 좀 부진하다. 이런 데서 이 소프트웨어하고 서비스 중심의 신사업 진출을 하는 경우가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한번 구해보니까요. 핵심 빵 주식 안에서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신고가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고점 대비 한 20%씩 하락을 하고 있는 경우죠. 그리고 하드웨어 측면 쪽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뭐 또 AMD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한 20% 이상 하락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단순 부품이나 장비 그리고 세트 제조 산업의 상승의 한계 이것을 좀 나타내고 있다. 2분기의 실적은 거의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런 수익 창출 모델이 필요하다. 이 점을 봐야 되겠습니다. 해서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얻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러한 수익 모델의 창출이 이 테크 업종 내 차별적 요인으로 부각이 되기는 했지만 기업이 결국 끌고 나가야 할 그런 향후 사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목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요건에 적합하는 기업들은 고공권 주가까지 올라와 있는데도 어느 정도 그것에 타당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 과정을 지났다. 그러니까 안도감이 날 수가 있겠죠.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은 우리 IT 기업들에게도 좀 적용될 수 있는 논리고 투자자의 눈높이가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겠죠. 한 단계 더 레벨업 되고 있다는 점. 우리 IT 주식 왜 안 사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 우리 IT 기업들도 한번 투자자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시즌 관련된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뭐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있는데 지금 뭐 시총 상위주들 특히나 SK하이닉스나 이런 뭐 전기전자 업종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국외증권사에서 특히나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실적 불안감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리포트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죠? 네, 부정적인데 이제 그것도 리포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참고할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계 증권사의 부정적 리포트,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해서요. 시장 충격을 또 한 번 줬는데 내용 그 자체보다 저는 그 반응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 시장이 좀 호들갑을 떨고 있다. 좀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가 흐름 측면에서 보면은 업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이 시세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업황이 계속 좋고 영원히 좋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주장을 했었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IT 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미국 테크 섹터 쪽으로 성장성의 한계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분석 자료를 내놓았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넷플릭스 같이 이런 기업들이 좀 실적이 부정적으로 나오던 그 시기에 거기에 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S&P 500 지수의 IT 섹터 비중이 26%나 차지하고 있는 거 포지션이 과다하다. 그 비중이 줄어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결국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주장을 했었던 것이고요. 해서 우리 기업 쪽, 뭐 하이닉스 쪽 이쪽으로만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참고한다면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시각을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도 이 7월 말 비슷한 돈주에 분석 자료가 나왔었는데 사실 시장 영향이 별로 크지가 않았을 뿐이죠. 2월 이후에 반도체 이 스팟 프라이스는 계속 하락세를 전환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6월 이후에 약세가 심화돼서 이 롱텀 컨트랙 프라이스보다 좀 낮아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되면 반도체 시황 정점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상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시세가 약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상품 시장 쪽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이 계약 특성상 롱텀 가격이 변동이 되는 것이 약간 리드 타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계약을 할 때까지 그 가격이 유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롱텀 가격이 변화되는 것은 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 이 스팟 프라이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롱텀 프라이스가 재계약될 때는 좀 시세가 많이 약화된 시세에 재계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롱텀 프라이스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호황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기업을 분석하는 입장이 아니라 투자자 입장의 시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익 수준이 얼마고 그래서 PER이 얼마다 이렇게 분석 지표로 접근하는 것이 사실 어제 이전의 주가에 반영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기준으로 저평가 논리 주장은 사실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상품 시세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가 좀 힘들지만 맞다 틀리다의 시비거리가 아니라 주관적 견해 이런 의견도 있는데 향후의 시세가 이제는 불확실성에 부각이 되고 구체화되고 있다. 이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안이 점차 논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 구도로 접근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런 리포트의 관점이 틀리다 맞다 이거보다도 향후에 이제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90%가 롱텀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스팟 프라이스가 이제 하락하는 것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반영이 될 것인지 이것을 또 우리가 찾아봐야죠. 반도체 시황 같은 경우가 재계약 시에 가격 조건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이런 것이 불확실성으로 떠올랐다. 이거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 그래도 4분기에 좀 안 좋을 것이다 이 얘기가 나온 것인데 우리가 아직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3분기에 호황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팟 프라이스가 낮아져도 롱텀 계약에 의한 호황은 지속이 되고 있다. 그것이 3분기까지는 최소한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4분기 정점 이후에 하락 사이클 여기 우려감도 계속 불거지고 논란이 될 것이지만 3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이 개선되고 있는 실적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년 3분기에 우리 기업 실적들이 정점을 형성을 하는데 특히 IT 기업이 이 계절성 요인이 강하죠. 연말 연초 수요 재고를 3분기에 확보되기 때문에 생산도 거의 맞춰서 3분기에 생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팟 시세가 반도체 그러니까 단기 시세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악영향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시황은 꺾일 가능성이 높다. 4분기 이후에요. 하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실전 전략 접근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반도체 고점 논란에 대한 리포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뭐 악질적이라고 볼 것보다는 취할 건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종합적으로 볼 때 뭐 반도체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투자 전략 어려운데 대표님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이제 성장성이나 수익성의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실적 발표할 때는 솔직히 좀 부담이 됩니다. 오늘도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게임 업종하고 일부 IT 이쪽들 급락 보이는 모습 또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급등락이 앞으로도 좀 마무리될 때까지, 그러니까 실적 시즌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요 기업들 굵직굵직한 그런 지수 관련주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요. 이제 시장은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3분기 기업 실적은 큰 기대보다는 상대적으로 2분기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기술적 흐름의 하방 경직성 이거는 좀 더 강화될 것이다. 결국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빠질 이유는 크게 없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종목의 선택의 문제가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해외 쪽을 놓고 보면은 미 국채 입찰 일정이 공백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 다음 주까지 입찰 일정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 흐름 차원에서 놓고 보면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위안화하고 원화 이 환율의 단기 안정권 진입했다는 점도 한번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달러당 7위엔 이쪽 진입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이 됐었죠. 시장에 이미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반영이 됐다. 우리가 환율 쪽은 또 한 번 안도를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물론 무역전쟁 이슈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시 재부각될 것이긴 하나, 결국 8월 말까지 우리가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부가 디테일이 좀 협의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 감안한다면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악재의 완급 조절 정도의 기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단기적으로 채권이나 환율 쪽 이쪽의 글로벌 유동성이 좀 안정이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긍정적인 시황 가능할 것이다. 다음 주 정도까지요.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내일 옵션 만기일이죠. 외국인 투자자 쪽에서 수급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고, 주식의 비차익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보면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아래쪽으로 크게 갈 일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다만 내일 같은 경우 당일 그 시장 환경 요인 때문에 베이시스하고 연관돼 가지고 좀 매물이 좀 많이 나와서 매물을 압박을 받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방 경직성 감안해서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 매수 관점의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초까지는 좀 괜찮게 볼 수 있는 하방 압력은 있겠지만 시장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SPM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이제 종목 이야기 세부적으로 짚어보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